지금 이 세 개 기업의 목표 주가금은 어느 정도 잡고 계세요? 지금 저는 두산우만 가지고 있어요. 우선주들의 저평가의 영역이 아직도 남아있다. 아, 우선주들. 저는 지금 우선주들의 제 포트폴리오를 골고루 잘 나눠놨어요. 자, 그렇게 만들어준 대표적인 주식이 이제 두산인데, 안 여쭤볼 수 없죠. 남들이 외면할 때 두산에 투자했는데, 당시에 두산에 어떤 숨겨진 가치를 보셨을까요? 단순해요. 제가 이걸 가재 잡기에 비유를 해볼게요. 김 작가님이 가재를 잡는다. 남들보다 많이 잡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단순해요. 돌을 많이 들쳐보면. 도를 많이 뒤쳐봐야 되겠죠. 그렇죠. 일단은. 자, 제가 두산을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 단순합니다. 남들보다 많이 읽고 많이 생각을 했던 것뿐이에요. 자, 두산과의 인연은 이명박 정부 시절로 돌아갑니다. 그때 당시 저는 대학생이었고요. 그때도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연말이었고, 그때 당시 두산은 배당주였어요. 네. 그래서 당연히 연말에는 배당주가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두산을 샀었죠.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원전이 아랍에미레이트의 첫 수출하는 쾌거가 이제 나왔고요. 그 다음날 두산의 주가가 당시 상한가 15%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때부터 두산과 저의 인연이 시작되었던 거죠. 네. 물론 이제 제가 두산을 이제 적당한 수익을 내고 매도를 했고, 하지만 이제 좋은 기억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두산에 관련해서 뭐 리포트가 나오거나 뉴스가 나오면 계속해서 읽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전 두산에. 두산 안에 두산전자가 무려 업력이 50년이나 돼요. 이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네. 근데 대중들이 이걸 모르고 있었죠. 알짜 사업부라는 거죠. 네. 이걸 두산전자라는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걸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관련해서 정보를 계속해서 나올 때마다 읽고 인지를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아니, 제 지금 동생 중에 두산에 다니는 동생이 있던데, 동생도 근데 요즘에 두산과 두산에너빌리티가 왜 이렇게 오른지 잘 모르겠다. 그 단순해요. 저도 이제 부산 사람이니까 친구들이 이제 경남, 뭐 울산 이런 조선소에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단 한 명도 자기 회사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단순해요. 종의 마인드가 있고 주인의 마인드가 있어요. 우리 월급쟁이들한테 최고의 직장은 뭐예요? 단순해요. 월급 많이 주고 내가 일이 편하는데요. 그게 최고의 직장이에요. 최고죠. 근데 주인의 입장에서 그 주식 투자는 주인의 마음으로 봐야 돼요. 이 사업의 장기적인 변화, 그리고 세상의 변화에 맞춘 기업의 변화, 구조조정, 혁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기업의 돈 버는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주식 투자는 주인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일반 종업원이나 이 종의 마음을 가진 일반 사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안 돼요. 지금 두산이 94만이고 두산 우선주가 50만 원이에요.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죠. 이제는 뭐 대표님 말씀하신 목표 주가까지는 아직은 덜 갔지만 충분히 좀 비싸지 않은가요? 자, 비싸다는 기준이 뭐예요? 단순해요. 자, 이 옷이 이제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비싼지 안 비싼지 어떻게 판단하죠? 이 옷의 그렇죠 브랜드와 이 가치를, 이 품질을 보면은 그렇죠. 충분히 내가 판단해. 주식도 똑같아요. 근데 제가 주식 투자하면서 너무나도 놀라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주식 한 주의 가치를 생각해서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없죠. 예. 그래서 가장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는 게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게 2년 전 2차 전지 광풍 사태에서 제가 2차 전지 주식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드렸었고 네. 불과 2년 전 금량이라는 주식이 시가총액이 무려 11조를 넘어갔었습니다. 그때 그 기업이 가진 내재 가치, 돈을 버는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나요? 모두가 저 기업이 뭐 몽골에 진출해서 리튬을 캐면 어떻게 될 것이다. 저 기업이 배터리를 생산하며 저 기업이 어떻게 다 그런 얘기만 했잖아요.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됐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나락으로 가버렸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근데 주식을 살 때도 저는 내가 사는 이 주식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판단하는 그게 정말 중요해요. 왜 옷을 살 때도 그 품질을 보고 어떤 물건을 살 때도 꼼꼼하게 왜 주식 살 때는 그렇게 안 하시냐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전문가들도 소위 말하는 이제 전문가들도 꼭 계좌 인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의 계좌 인증을 저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 작가님이 태권도를 배우러 가요. 네. 그러면은 이제 태권도 도장에 가서 뭘 보시겠어요? 관장 있죠, 관장. 관장님이 태권도 몇 단인지를 그걸 확인하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관장이 이제 김작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내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3대 발차기 장인이다. 뭐 돌려차기, 360도 회전차기. 내가 최고야. 근데 그 사람이 띠가 노란 띠야. 어때요? 신뢰도 무너지죠. 띠를 확인하셔야 돼요. 앞으로 특히 주식시장이 이제 급등하는 과정에서
지금 자산 시장이 모두 오른 많은 분들이 포모 현상에 지금 시달리고 맞아요.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생존 본능에 이끌려서 내가 빨리 주식을 사야겠다. 무슨 뭐 코인을 해야겠다. 이런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반드시 사기꾼에게 낚이게 돼요. 그 조급한 마음을 사기꾼들은 기가 막히게 이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사기꾼을 판별하려면 최소한 그 사람들의 개인 계좌를 인증하라고 요구를 하고 그걸 확인하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최소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너무나도 많은 이제 금융 전문가들이 나와서 떠드는데 최소한 그 사람들이 띠 색깔을 확인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AI로 계좌 조작 너무나도 쉽죠. 네. 조작할 수 있고 뭐 많은 어떤 특히 카톡방 같은 경우에 그 피해자들이 있는 그걸 보면 막 주변에 막 가짜 막 이렇게 회원들이 해서 막 저 사람 최고다 수익 감사합니다 이런 걸 막 올린다고 절대 그런 거 믿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동영상으로 계좌 인증을 마친 전문가만 믿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기업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두산이 지금 94만 6천 원, 두산우가 50만 9천 원,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9만 400원이에요. 이제 나오셨을 때도 이 기업 목표 주가를 말씀하셨던 것 같아서, 지금 이 세 개 기업의 목표 주가는 그러면 어느 정도 잡고 계세요? 지금 저는 두산우만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 다 팔았어요. 네. 그 이유는 네. 이 기업들이 결코 비싸다고 제가 함부로 제가 과연 올해 5월에 나왔을 때 두산 에너빌티 뭐 9만 원 돌파할 겁니다. 두산 올해 100만 원 갈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던가요? 아니에요. 저는 목표가를 잡아 드렸었고 아니, 목표가. 이게 기간이 언제 걸릴지 모른다. 난 그것을 인내하면서 기다리겠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불과 6개월도 채 흐르지 않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가격에 거의 왔죠? 그 이유는 단순해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업의 성장보다 훨씬 이 기업이 내주는 성장의 퍼포먼스가 강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중들이 이제서야 알게 되고 이제 달려들게 된 거죠. 네. 자, 제가 말씀드린 저평가는 어느 구간이요? 대중이 인지하지 못한 성장. 근데 이제 대중이 많이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제가 볼 때는 이 기업들이 저평가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제가 김작가 TV 작년에 나왔을 때 그리고 불과 올해 5월에 나와서 말씀드릴 때마다 그 댓글 어떻게 달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요. 그렇죠? 저에 대한 비방, 비난, 조롱이 많이 달렸었다고요. 두산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있었다. 저는 안심했어요. 오히려 그런 댓글들 보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이 정도는 두산에서 공로패를 줘야 돼, 이 정도. 두산에서 연락 온 적 없나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좀 부담스러워. 아니, 회장님 입장에 생각해보세요. 일반인이 저렇게 나와서 홍보 다 해주는데.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거 박 씨잖아요. 친인척 아니냐. 박두한 대표님.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 박정훈 회장 뭐 친인척 아니냐. 자, 근데 나머지 판 거 알겠어요. 두산은 왜요, 그러면? 저는 여전히 이제 두산우뿐만 아니라 우선주들의 저평가의 영역이 아직도 남아있다. 우선주들. 예를 들면 LG화학과 LG화학 우선주를 비교해보면 여전히 주가가 50% 이상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어요. 그 말씀은 LG화학 우선주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겠죠. 그렇죠. 자, 네. 두산으로 보면 거의 뭐 50% 가까이 네. 이제 할인이 돼 있죠. 네. 자, 여기서 보면 LG전자 역시 LG전자 우선주 거의 50% 가까워요. 네, 그렇죠? 차이 가격이. 나네요. 그 우선주 네. DLENC도 마찬가지. LG화학도 네. 뭐 50% 이상 디스카운트 네. 되어 있죠. 저는 지금 제 자산의 많은 부분을 이제 우선주. 이런 보면 SK케미칼 역시 우선주. 그렇죠. 많이 반토막들이 안 되잖아요. 우선주. 저는 여전히 우리 주식시장에서 지금 가파르게 올라왔죠. 그렇죠. 4,000포인트 넘으면. 네.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저평가의 영역이 잘 안 보여요, 이제는. 근데 유일하게 제가 보이는 게 그게 우선주예요. 우선주라면 근데 어느 기업도 우선주가 좀 더 좋게? 지금 LG화학 우선주도 나왔던 것 같고, 두산우도 이제 나왔고. 지금 편집 잘 하셔야 돼요. 시가총액 큰 것만 이야기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저는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 큰 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큰 거 다 말씀드린 거예요. LG전자 우선주, LG화학 우선주, 두산 우선주. 이 정도는 제가 이제 이 방송에서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죠. 삼성전자 우선주는 안 돼요? 근데 삼성전자 우선주 그러니까 비교를 해볼게요. 안 보일 것 삼성전자가 같은데? 삼성전자는 이제 10만 5천원이야. 그럼 삼성전자 우선주 한번 볼게요. 자, 아까 10만 18. 자, 디스카운트 할인이 20% 정도죠. 그렇죠? 네. 이게 상대적으로 본주에 대비해서 디스카운트가 20%밖에 안 되고 있어요. 저는 이래서 우리나라 우선주에 아직도 잘 찾아보면 저평가 요인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선주들의 제 포트폴리오를 골고루 잘 나눠놨어요.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왜 우선주가 저평가를 받았나?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단순합니다. 대주주가 기업이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환원을 잘 안 해줬던 거예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막 뒤에 자기 자식 이름으로 회사 차려 그 뒤로 이익 빼돌리고
물적 분할 딱 해서 뒤로 막 자회사 막 이렇게 상장시켜버리고 이익을 주주들과 공유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죠? 바뀌고 있잖아요. 상법 개정.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아주 신이 나 있을 거예요. 코스피가 지금 4,000포인트가 넘어갔고, 자, 부동산 시장을 누르고 싶어 하죠. 근데 과거의 문제가 뭐였어요? 이 돈이 갈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동산 누르면은 이 돈이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주시장이 커지니까 지금 부동산에서 돈이 자꾸 넘어오려고요. 제 주변에도 많은 부동산을 큰 부를 이루신 분들이 주시장을 넘어오고 싶어 하시고 이미 넘어오고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문제가 뭐야?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야, 주식시장. 그렇죠. 돈을 벌어봤다는 사람. 근데 박도환을 보니까 저 사람 영상이 그냥 이런 거 기억 다 남아있고 뭐 딱히 뭐 똑똑해 보이지도 않아요. 뭐 어려운 말을 이제 똑똑해 보이기 시작해. 사람이 돈을 버니까 똑똑해 보여. 일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일반인이셨죠? 홍콩의 펀드 매니저가 저를 찾아왔었어요. 네네. 대뜸 저한테 얘기하라. 당신 뭐 하시는 분이시죠? 과거에 뭐 하셨던 분이냐고. 저는 그냥 일반인 깜짝 놀라시는 거야. 저도 어떻게 알았냐고. 저도 김작가 TV에서 이제 여기서 2018년부터 제 유튜브 시작하고 2020년부터 재택 콘텐츠 했단 말이에요. 여기 수많은 사람이 앉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뭐 사실 대표님보다 돈이 더 많은 분이 앉은 적도 있죠. 기라성 같은 분들이 기라성 나와요. 같은 얼마나 이제 여의도에서 이렇게 수천억대의 자산가로 오셨는 적이 있고 한데 이렇게 작은 자산에서 이렇게 단기간에 500억대 자산된 분은 그때 인증까지 된 분은 없었죠. 그리고 신기해 저는. 그리고 제 팬분이 좋아한 게 일반인의 용어를 사용해요. 어려운 용어가 전혀 사용해요. 그러니까 저는 문제가 막 여의도에서 그쵸? 막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알아듣기 어려운 전문 용어 막 날리고 이게 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중들이 참석하기 이게 벽을 치고 있다는 생각해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같이 일반인들 중에 잘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게 우리나라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 그래서 전인구 소장님이 저를 키우고 싶었다. 저희가 잘 되는 거를 계속 기록에 남기고 싶었다고요. 그래서 책을 내기로 하신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책, 주식 투자의 뿌리. 근데 저는 대표님 말에 공감이 가는 게 전문가분들이 전문 용어를 쓴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막 엄청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근데 유식한 본인이 말을 계좌에 유식한 말 쓰면서 플러스가 아닌 케이스들이 저는 생각보다 정말 많을 수 있다 생각. 이런 장에서는 다 대부분 벌겠지만, 근데 진짜 그렇게 유창하게 설명한다 해서 본인의 계좌도 유창하지 않은 케이스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쉽다는 걸 이해하시고, 주식 투자는 결코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걸 복잡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주식 투자는 단순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이 주식 시장에서 느끼고 깨달은 것을 저만의 방식으로 체화해서 최대한 쉽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실천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아직 두산 질문 몇 가지만 좀 더 드려보면, 두산엘비트가 그럼 원전 시장에서 가진 독점적 지위를 좀 어떻게 확신하셨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게 보셨지만, 이제 주가가 본인이 생각하신 목표 주가에 어느 정도 왔기 때문에 이제 팔았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지, 여전한 저평가는 어디에 남아있냐는 거예요. 여전한 저평가. 여기 여전히 좋지만, 저평가 있는 곳에 나는 돈이 어차피 글로 가야 되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를 들면 이제 작년, 올해 5월 말씀드렸던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의 성장의 기울기가 제가 이 정도 한 45도 각도일 거라고 추측이잖아요. 저의 예상. 저만의 이제 분석으로 한 45도 각도로 성장할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60도, 70도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중이 인지하게 되고 올라탔기 때문에 주가도 폭발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올라간 거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근데 대중이 이제 여전히 모르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죠. 그럼 저평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데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우선주 중에 잘 찾아보면 아직도 저평가가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코스피 5천 시대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여기 박차를 갈 거예요. 제가 볼 때 신이 났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나올 정책이 배당 소득세를 낮출 거예요. 더더욱 부동산에서 자금 이동을 빨라지도록 배당 소득세를 낮출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선주가 저평가 받았던 이유 첫 번째, 대주주가 배당을 잘 주지 않는다. 근데 이게 상법 개정과 배당 소득세를 낮춤으로 인해서 배당이 늘어나고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이런 활동이 더 늘어나게 된다면 저평가를 받았던 우선주의 기회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본주 대비해서 50%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받을 요인들이 점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해소되면서 올라올 거다. 저는 그걸 보는 겁니다.